3월 5일 화요일입니다. 미주노래 테슬라 속보 뉴스 시작합니다. 자, 독일 공장이 독일 베를린에 있는 테슬라 독일 공장이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로 인해서 가동을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불이 붙은 이 테슬라 공장으로 좀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인근의 변전소 시설에 불이 붙었는데요. 지금 화재를 진압하고 있고 지금 이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에는 화재가 어느 정도 다 잡혔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손상된 고압 철탑 및 손상된 전력망 복구도 지금 진행 중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화재 직후에 불타는 전기 철탑에 대한 경고 전화를 받은 것을 알려졌으며 테슬라 공장 확장에 반대하는 시위와 관련해 방화 가능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자, 무기가 묻혀 있다는 표지판이 발견돼 폭탄 처리반이 급파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의 현지 언론은 이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볼케이노 그룹이라는 극좌파 활동가 조직이 보낸 편지를 게재했는데요. 경찰은 아조레스 제도의 화산 이름인 아구아데 파우라라고 서명된 이 편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멍청한 환경 테러리스트이거나 좋은 환경 목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꼭두각시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화석 연료 차량이 아닌 전기 자동차 생산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멍청한 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최근 유럽에서 험난한 행보를 거치고 있는 테슬라에게 추가된 악재인데요. 요즘 테슬라의 악재는 정말 끊임이 없네요. 테슬라는 북유럽의 단체 교섭 협약에서 노조의 압력과 홍해에서의 수송 차질에 따른 공급 차질에 직면해 왔었죠. 자, 브란데부르크 주 내무부 장관인 미카엘 슈트에브르게는 독일 이름이 좀 어렵네요. 최대한의 심각성으로 대응할 것이나 가해자가 확인되기 전에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테슬라는 베를린 남동쪽 구르넨하이드에 위치한 이 기가팩토리 확장 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현지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이 공장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100기가와트로 2배 확장하고 연간 50만 대의 생산량을 연 100만 대로 늘린다는 목표로 공장 시설을 확장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르헨하이드 지역 주민들이 공장 확장을 위해 숲의 나무들을 베는 안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장애물에 부딪혀 왔는데요. 지난달 구르헨하이덴 지민들은 기차역이나 창고 같은 추가 곡물 공간을 건설할 수 있도록 숲을 없애자는 제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진행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지역 당국에 맡겼습니다. 이 지역 환경운동가들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공장 확장이 진행될 경우에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숲 지역을 점검하면서 숲의 전체 12개 지역의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시위를 해왔는데요. 테슬라를 멈춰라 캠페인 그룹의 대변인은 숲에 대한 점령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중국 판매 급감 등으로 7%대 급락한 테슬라. 여러분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오늘도 변함없이 끝나고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오늘도 마이너스 5% 지금 끝물을 계단식 하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이온Q 마이너스 7.23%. 이젠 좀 아시겠죠? 미주노래 분석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냥 운빨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밤샘 작업하면서 분석되지도 않는 분석이 시장을 분석하고 종목들을 분석하고 신중에 신중을 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연일 하락하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도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양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보가 아니죠. 내려온 거죠. 자, 현재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러죠? 침착하게. 현재 세계 최고 부자 자리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로 나왔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어제 테슬라 주가가 7% 넘게 급락하면서 세계 1위가 머스크에서 베이조스로 바뀌었고요. 베이조스가 부자 1위 순위를 차지한 것은 3년 만입니다. 2021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누가 최고 1위 부자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그만큼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 주가의 하락이 굉장히 자존심 강한 그에게는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반면 아마존은 팬데믹 초기부터 최고의 온라인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베이조스는 현재 아마존 지분의 9%를 소유한 대주주고요. 지난달 그는 약 80억 달러어치 아마존 주식을 처분했지만 여전히 최대 주주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베이조스는 2017년에 처음으로 마소등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를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에 오른 바 있는데요. 이후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면서 베이조스는 2021년 내내 머스크와 1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했습니다. 그해 말부터 베이조스가 뒤처져 지금까지 1위에 오르지 못했는데요. 한편 세계 최대 명품 제조업체, 이분도 1위 자리에 놓고 다투는 분이죠. 자, 루이비통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세계 부자 순위에서 3위로 이들과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의 자산은 1975억 달러, 하나로 263억이 아니라 3조. 와, 감이 안 오네요. 테슬라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질 경우 머스크는 2위 자리도 이 아르노 회장에게 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테슬라 주가가 올라야 되겠죠. 예, 일론 머스크를 위해서도요. 자, AMD도 또 악재가 떴네요. 바이든 행정부가 AMD의 중국 수출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좀 들여다볼까요? 자, 미국 정부가 반도체 펠립스 기업 AMD의 중국 맞춤형 인공지능 일명 AI 칩 수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AMD가 중국 시장에 맞춤형 AI 칩을 판매하려다가 미국 상무부의 첨단 기술 통제라는 장애물에 직면했다는 보도입니다. 자, 통신에 따르면 AMD 상무부 담당자들은 성능이 좋다는 이유로 승인 대신 산업안보국 라이센스를 요구했는데요. 자,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미국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나 AI 칩 등의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자, 대중 첨단 기술 통제 강화에 나선 겁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통제를 더욱 강화해서 저사양 AI 칩 수출도 금지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서 중국의 업체들과 거래를 원하는 회사들은 수출 전에 실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추가로 라이센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블룸버그는 AMD가 라이센스를 신청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는데요. 엔비디아의 경우 지난 2022년 조치로 성능이 뛰어난 A100과 H100 칩의 중국 수출이 금지되자 사양을 다소 낮춘 A800과 H800을 만들어 판매해 왔습니다. 이후 통제가 더 엄격해져서 이들 제품도 중국 수출이 막히자 사양을 더 낮춘 L20, L2, L20 등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았던 AMD는 중국용 저사양 제품을 따로 제작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격적으로 AI 칩 시장을 공략하면서 엔비디아를 겨냥한 MI300 시리즈를 지난 12월에 내놓았고요. 이 가운데 MI309 칩이 중국 맞춤형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이 미국 상무부 장관이죠. 마지막 워닝을 날렸죠. 엔비디아와 AMD를 향해서 너네들 자꾸만 미꾸라지 담 넘어가듯 하지 말라는 거를 저런 식으로 자꾸 머리 써가지고 사양 낮춰서 하면 나중에 혼난다라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와우, 2년 만이네요. 자, 미국의 CNBC는 암호화폐 분석화폐인 코인 매트릭스를 이용해 비트코인이 이날 오전 한때 69,210달러를 기록해 이전 기록인 68,982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격 볼까요? BTC 비트코인 현재 뉴스 전해드린 시간에 비트코인이 69,000까지 찍었었네요. 그렇죠? 69,000 찍고 지금 64,000까지 쭉 내려와서 항상 코인 쪽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최고점을 찍으면 일단 매도 물량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좀 전에 소식 전해드렸던 AMD 어떻게 가나 또 그리고 괜찮네요. 뉴스 전해드리고 실시간으로 주가 체크업하고 그 기사가 나오면서 AMD가 팍 개파락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역시 AMD 지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뉴스 전해드리고 실시간으로 주가 체크업하고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날이 발전하는 미주노래
뉴스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한 종목 중에 여러분 타겟 있죠? 타겟.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티커 이름은 TGT. 와우, 현재 11% 보이시죠? 프리장에서 실적 발표했거든요. 자, 요 소식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켓워치에 따르면 4분기 회계에서 조정 수익 EPS가 2.98달러, 매출은 319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월가의 분석가들이 추정한 예상치는 주당 조정 수익 2.42달러였는데, 야, 2.42 EPS 예상했는데 2.98이 나왔으니까 대박이었네요. 와, 매출도 318억 3천만 달러를 예상했는데 319억 2천만 달러니까 동일 점포 매출은 최소 1년 이상 영업한 매장 기준으로 4.4%가 감소해 예상치인 4.5%보다는 덜 줄었습니다. 또 총마진이 재고 관련 비용 감소, 화물 운송 비용 감소와 공급망 및 디지털 이용 비용 감소를 반영해 22.7%에서 25.6%로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앞으로 1분기 조정 EPS로 현재 팩트셋 예상치인 2.08달러와 비교해 약 1.70에서 2.10달러, 연간 조정 EPS는 컨센서스인 9.15달러와 비교해서 8.60 및 9.60달러를 예상했습니다. 1분기 동일 매장 매출은 3에서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서 팩트셋 컨센서스인 1.3보다 높게 잡혔습니다. 타겟의 주가는 최근 3개월간 13.3%가 상승했으며, 와, 필수 소비재 부분 ETF 아시죠? SPDR입니다. 티커 이름은 ETF는 5.7% 상승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타겟 새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피터 린치의 투자법을 따르는 미주놀은 최근에 타겟에 물건 사러 가면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 타겟과 이제 코스코를 좀 비교해 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코스코는 이제 그 창고형 매장이어가지고 굉장히 크게 팔잖아요, 묶음으로. 근데 타겟은 소매점인데 그렇게 크게 팔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월마트하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월마트와 타겟은 한때 미국의 거대한 그 서민층의 그 소비를 담당했던 일명 수완 및 마켓을 그대로 흡수해서 그쪽의 커스터머들을 그대로 흡수해서 정말 쾌적한 환경의 매장을 보여주면서 뭐 없는 것 빼고 다 팝니다. 뭐 LG, 삼성, TV부터 시작해서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뭐 주방용품, 뭐 특히 이제 BBBY가 배드 앤 베스 비욘드가 망하고 난 뒤로는 그 가정에서 쓰는 가구 용품들 있잖아요. 스탠드부터 시작해서 뭐 침대, 뭐 소파, 뭐 이런 것들도 다 팔아요. 청소기까지도 다 팔고 옷도 팔고 먹는 것도 팔고 또 거기다가 타겟 안에는 스타벅스 매장 들어와 있고 더구나 타겟에서 자체 발행하고 있는 타겟 크레딧 카드 또는 타겟 데뷔 카드가 있는데요. 쓸 때마다 5%씩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봐도 어느 순간부터 타겟에서 물건을 많이 사더라고요. 예, 저희 회사에서도 몇몇 종목들은 타겟에서 직접 구입해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 경쟁력들이 굉장히 좋다는 것. 근데 이제 이 기사를 여러분 가만히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것만으로 오늘 타겟이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컨센서스가 많이 낮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대 지금까지 타겟이 실적 발표 후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계속 그쵸?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컨센서스를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안내해 드렸던 대로 예상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예상치도 뭐 마이너스 10을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9 정도 됐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 거죠. 그럼 이런 기업들은 다음 3개월 후에도 잘 가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매매의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잡주들 빼고 잡주들은 밑도 끝도 없이 내려가죠. 계속해서 실적 3개월에 한 번씩 발표되는 실적 때마다 실적이 안 좋아서 굉장히 많이 빠진 종목들은 많은 사람들이 에휴 이번에도 실적이 안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람들의 기대치를 깨고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핀비지에스의 타겟 대박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타겟의 모습을 보면은 아니 언제 이렇게 올랐어? 3개월 전부터 기억나시죠? 3개월 전에 그 전까지는 주봉으로 보시면 자 뉴스도 공부하고 주식도 공부하고 계속 내렸잖아요 지금. 근데 이때가 이제 바닥을 찍을 때였죠. 작년 10월, 11월, 12월 그렇죠?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이때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그죠? 역 헤드앤숄더가 나오면서 완전히 바뀌는 모습. 그래서 지난번 실적 발표 때도 갭상승, 이번에도 갭상승. 근데 이제 타겟도 여러분 저희 미즈노래 한 2년 전에 올린 타겟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구책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구책 노력. 그러니까 이제 재고도 많이 쌓아두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만성 적자를 계속 내는 점포들은 과감히 정리하는 일들도 했고. 자, 주식 투자는 항상 과거의 데이터를 근거해서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근거로 투자를 해야지 과거의 데이터 속에 머물게 되면 타겟 같은 종목은 죽었다 깨도 수익을 못 내겠죠. 자, 다음 소식은요. 대규모 장애가 발생했었죠. 지금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접속이 로그인이 안 되는. 지금 메타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 해결 노력 중이다. 야, 근데 이러면 안 되죠. 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시스템 오류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런 오류 때문에 자, 한번 또 주가 볼까요, 먼저? 메타가 잘 가다가도 이렇게 안 그래도 지금 조정의 분위기가 와서 지금 위태한데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또 개파락이 됐네요. 예,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자, 로그인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너무 많이 몰려서 코인베이스도 막 한때 막 사라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 좀 투자의 팁을 드리자면 지금은 굉장히 포모 장세잖아요. 그렇죠? 지금 포모 장세가 어마무시하잖아요. 뭐 비트코인은 연일 상한가를 쳤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부부들 가운데 남편이 비트코인 한다, 아내가 절대 못 한다. 그럼 분명히 부부 싸움 할 거라고 요즘. 남편이 이거 봐라. 내가 들어간다 그랬을 때 안 들어갔으면 이렇게 됐지. 근데 그런 남편은 바보지 바보. 예, 바보지. 야구 선수 중에 홈런 타자가 삼진도 많이 당하는 거 아시죠? 스윙이 크기 때문에 맞으면 홈런이지만 헛스윙에 삼진도 많이 당하거든요. 주식 투자는 여러분 홈런이 아니라 정확한 임팩트. 이정우 선수와 같은 안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팀장님은 비트코인 안 한 것 후회하지 않으세요? 뭐 후회도 안 하죠. 안 부러우세요? 아니 안 부러운데요. 왜요?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이 최고치를 간다고 하니까는 막 설레발치면서 막 좋아하지만 실제 여러분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코인 유튜버들을 보면 진짜 밤잠 못 자고 고생해요. 왜냐하면 24시간 돌아가니까. 한때 비트코인이 작년이었죠. 25,000불의 박스에 갇혀가지고 몇 개월 동안 움직이지 않을 때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틈만 나면 뭐 그냥 연신 나와가지고 막 두드려 패잖아요. 그렇죠? 자넷도 그렇고 뭐 파월도 그렇고 게리 겐슬러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두드려 맞고 이겨내면서 사실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이야 그렇지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요즘 비트코인 장기적인 투자하시면서 큰 수익을 이번에 내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저는 진짜 존경을 해요. 그 멘탈, 그 버틸 수 있는 힘, 응? 저는 존경한다니까요. 단 저는 코인 말고도 다른 걸로 돈 벌면 되죠. 그렇죠? 제가 살짝 보여드릴까요? 오늘 이따 ST매매법 영상에서 이게 지금 2월 달까지고 지금 3월 달 동안 보면 저는 계속 매일매일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어요.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팀장님 근데요 단타 치면 단타 갖고는 큰 수익을 못 내잖아요. 저는 단타로 큰 수익을 내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단타로 집 쳐서 집 사겠다? 그럼 진짜 바보죠. 저는 시장의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테슬라 보이시잖아요. 그냥 멍 때리고 바라보는 것과 정찰병이라도 띄워놓고 하는 것과
실제 여러분 트레이딩을 하시게 되면 매수 매도의 거인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주는지, 호가창의 움직임이 어떤지, 거래량이 어떤지를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쫄딱 망하고 뭘로 재기할까? 근데 제 머릿속에는 이커머스다. 오케이, 10년 전 얘기입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럼 오피스를 하나 얻어가지고 집에는 이제 있기가 싫고 이제 쫄딱 망했으니까 아파트로 갔으니까 오피스를 얻어서 거기서 할까 하다가 제가 아니지. 내게 컴퓨터 고치는 능력이 있는데 컴퓨터 샵을 하나 내야겠다. 컴퓨터 가게를. 그리고 손님들이 없을 때는 손님들이 없을 때는 이커머스 준비를 하고 오케이. 준비라고 하는 게 뭐 그냥 뭐 물건 잘 팔리나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이제 회사의 이 골격을 갖춰가야죠. 그렇죠? 아무것도 몰랐을 테니까. 그리고 컴퓨터를 고쳐서 일단 렌트비라도 내야겠다. 그리고 뭐 이커머스라고 하는 것도 당장 시작한다 돈이 당장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제가 컴퓨터 리페어를 하는 걸 보고 아유 저거 벌어서 언제 먹고 사나 하고 불쌍해서 저희 가게에 와서 예, 컴퓨터 고치고 그때 제가 40불 받았거든요. 하나 고치면. 저한테 그런 분들 정말 많았어요. 아니 이걸로 먹고 사세요. 먹고는 사세요. 생활은 되세요. 그러면 짜장면도 사주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그분들이 제 밑에 오셔서 이커머스 수강생이 되셨죠. 그리고 깜짝 놀라셨죠. 근데 제가 그때 지금 했던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보통 컴퓨터 하시는 조그맣게 하시는 뭐 LA도 되게 많잖아요. 보면은 그냥 그 푼돈 벌어가지고 없을 때는 맨날 드라마나 주구장창 때리고 있고 사람들이 제가 컴퓨터를 계속 보고 하니까 아마 그러고 있는 줄 알았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때 저는 이커머스 셋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커머스 나중에 그러니까 컴퓨터는 부업이었던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큰 그림을 결국 그리는 거는 주식 투자든 비즈니스든 똑같다는 거죠. 주식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주식으로 생활비를 벌어야 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은 웬만한 고수 아니고는 그렇게 생활비를 낼 만한 시장도 아니고 주식에서 돈 벌어서 뭘 해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되게 지금 초짜잖아요. 몇몇 분들 빼고 아니야 아직 다 초짜야. 시장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돈 100불, 뭐 돈 500불, 돈 1000불 더 벌려고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 네, 그 중압감에 여러분의 매매 패턴이 무너져요. 마음이 급하잖아요. 최근에 이 배너 광고의 힘인가?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막 저희 멤버십에 가입하셔가지고 가입할 때 보면 안내 영상 있잖아요. 여기 딱 보면 여기 딱 해서 이제 가입하려고 여기 딱 누르면 이 안내 영상 나오잖아요. 자세하게. 반갑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이걸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오자마자 막 단톡방 가입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의 99.9%는 다 리딩을 원하는 거예요. 뭔가 급한 거죠.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지금 단톡방은 자리가 없다고.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만 오라고. SS 한 라인만 이용. 저런 걸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단톡방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분위기 다 깨버리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또 지쳐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주방 얘기해요. 조만간 이제 정리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아셨죠? 좀 사설이 너무 길어졌는데 지금 알아요. 테슬라 설마 했는데 180불이 무너졌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들어갈 때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제 제가 분명히 영상에서 자 보세요. 테슬라 줍주 타이밍 바로 지금일까? 멤버십 영상 제가 이때 얘기했습니다. 아니라고 지금 이 시그널이 나와야지만 들어갈 거라고. 그 말 안 듣고 또 어저께 산 사람들 또 마이너스 5%인 거야. 제가 어제 영상 얘기했죠. 댓글로 줍줍 기해하는 사람들 저거 가짜다. 다 삭제해 버렸어요. 어디다 대고 남의 채널에 와가지고 저렇게 분위기를 망쳐. 지금 들어가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최저점 175였는데 좀 전에 177 딱 하고 가잖아요. 근데 아직 이거는 상승이 아니라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니까요. 매도세가 끊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보세요, 여러분. 쉽사리 반등이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에 반등이 못 나오는데 자체 상승 동력이 없는 테슬라가 시장도 못 올라가는데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설픈 가치 투자도 아니지 분석을 못 하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면 들어가야 된다. 그거만큼 요즘 탈탈 털리는 매매법 없습니다. 자, 잔소리 그만하고 금 이야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금값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와, 자, 조금 전에 마켓워치에 따르면 뉴욕에서 거래되는 금 근원물 선물은 와우 0.6% 상승한 온스당 트로이 온스당 2,140달러. 저 금 반돈이 있는데 그거 팔까? 금 반돈은 왜 있냐고요? 아니 예전에 제가 회사 운영할 때 저희 직원 여기 2,100 와 최고다. 더 올랐네요. 그쵸? 2,134 이쯤이네. 와우 대박이네요. 이제 돌이 점점 다가와가지고 돌잔치를 하든 안 하든 선물해 주려고 샀는데 그 직원이 저 뒤통수 때리고 그만뒀어요. 네. 그리고 망했어요. 네. 안타까웠습니다. 센통이 아니라 뭐 자기 인생 잘나 사는 거지만 자, 근데 여러분 비트코인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그쵸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돈을 도대체 얼마나 풀었길래 시장이 이렇게 되는 거야. 10년물 금리는 오늘 내리네요. 그나마 조금 내리네요. 이럴 때 저는 TMF가 또 되게 궁금해요. TMF 제 종목은 아니지만 또 의외로 아직까지 TMF에 물려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TMF가 좀 답답한 게 갭상승해서 가면 쭉쭉 뻗어가줘야 되는데 가려다가 꺾이고 그쵸? 고점이 더 낮춰지고 있고 거래량도 별로 안 나오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야 될 때 가주어야 되는데 야 지금 뉴스를 녹음하는 거 딱 보면 왠지 막 들어가고 싶죠. 저도 들어가고 싶거든요. 막 데이 트레이딩으로. 근데 여러분 이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RXI를 목숨같이 지키라 그랬죠. 이때 들어갔어야죠. 이때 들어가지 못한 자신을 반성해야지. 이때 들어가면 안 된다고. 들어가 볼까요 한번? 안 들어가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되고 중심 딱 잡고. 자,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인 테마셋이 챗 GPT로 전 세계 AI 열풍을 몰고 온 오픈 AI와 투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 이게 돈 되는 줄 아니까 바로바로 달라붙네. 그렇죠? 돈 되는 줄 아니까 오픈 AI 쪽으로 챗 GPT 쪽으로 지금 달라붙는 거죠. 자, 미국에 이어 유럽도 강제 노동 금지법 제정에 합의했습니다. 자, 이 말은 중국한테는 철퇴인 거예요. 중국한테는 강제 노동. 중국이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저가의 싸구려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 이런 얘기 하죠. 아니 우리가 뭐 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죠. 중국이 아무리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인권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인권 유럽과 미국은 자 인권 딱 하면 또 떠오르는 나라 있죠. 북한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건 용납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법을 만들어서 강제노동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수입을 안 하기로 하는 것들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게 여러분 자, 요 소식 전해드리고 이제 테슬라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중국이 올해 양회에서도 5% 경제 성장률 목표를 고수했습니다. 지금 대회 열리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5%다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는 장난 아니야 지금. 장난해. 디플레이션으로 지금 박살나고 있으면서 5%? 5%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도 저거는 뻥 까는 겁니다. 뻥카. 왜 뻥까냐? 일단 성남 민심들을 다독여야 되니까. 자, 기술적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개파락한 이 모습. 오늘의 이게 되게 쓰라리지만 최소한 여러분 지난번 저점
예, 지난번 저점 175불을 유지해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요. 오케이. 관전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체크해야 된다 그랬죠. 64.120 평균 거래량 아직 장이 뭐 한참 남았으니까 평균 거래량 정도는 날 것 같은데 일단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죠. 테슬라 주가의 모습을 봐도 끊임없이 매도 물량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1시간 본 간격으로는 드디어 거래량이 조금씩 나오는데 밀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다는 거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이죠. 힘드시더라도 섣불리 문탈하지 마시고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보다 자세한 것은 오늘 저녁 영상. 제 구글 어제 제가 분석해 드린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체력이 벌써 고갈 방전. 실적 시즌에는 저는 실적 종목을 사냥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프리장에서도 별로 단톡에도 글도 안 올려주고 있죠. 네. 관리해야 됩니다. 팔란티어 볼까요? 팔란티어도 오늘 시작하자마자 반등을 노렸지만 안타깝게도 M자형 하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시장의 영향이 되게 큽니다. 그렇죠? 자,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차트는 그림자고 거래량이 실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IONQ 볼까요? 마이너스 7.14%. 갑자기 확 욕하고 싶네. 나한테 그때 미주노래에서 아이온큐 제대로 했을 때 아주 했던 인간들 다 나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도 그런 말 있어요. 이 왼수들은 가만 놔두라고. 알아서 세상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제가 그런 인간들 그냥 됐고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인간들은 다 롱치다 물렸거든요. 진정 말도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알아서 시장이 심판하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아셨죠? 이거 제 설렁탕 종목인데. 진짜 네. 자,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뭐 지금 보면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자, 제가 요 파란색 라인은 미주노에서 분석한 상승 라인인데 결국은 오늘 심하게 빠지는 일.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빠진다기보다는 너무 고점에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시장을 계속 누르고 있는 거죠. SMCI 마이너스 6%. 분명히 어제 또 1,100불에서 사서 물린 사람이 있을 거야. 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도 오늘 한번 볼까요? 그래도 엔비디아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엔비디아나 SMCI나 AMD는 그래도 올해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지 마라가 아니라 쇼처라가 아니라 기다리라 이거예요. 기다리라. 제가 최근에 요 영상지 하나 만들고 있는데 또 AI 주들이 가니까 심지어 AI를 추천하는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미친 것들 아니야? 나 웬만하면 같은 유튜버로서 딴 유튜버들은 언급 안 하고 싶은데 세상에 아니 무슨 차트 분석을 조금 한다고 AI를 추천해? 참 말도 아주 이쁘게 해요. 이러면은 비중을 좀 줄여가시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누구란 말 안 해. 한국에서 유튜브 하는 인간들이 문제야. 아무튼 미국의 현실도 모르고. 여러분 너무 그래도 그렇지 AI를 어떻게 추천합니까? 저 잡주를. 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압니까? 왜 스케줄도 추천하지? 스킬즈. 이렇게 급락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AI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휴, 속상해라. 자, 오늘 소파이 기사 하나가 떴죠. 그렇죠. 여기 나오죠. 응? 응? 전환세 차체인가 유증했다 그랬나? 아무튼 비슷한 그런 거 했다라고 돈이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떴을 때, 자 보세요. 쫙 빠진 다음에 여기까지 올리잖아. 근데 이거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저런 발표는 비밀의 극비야. 그러니까 물린 기관들도 많다고. 그 물린 기관 세력들이 개미들한테 물량 떠올리려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개미들을 몰라타면 그냥 떠넘기고 빼버리는 거라고. 또는 멍청한 개미들 태우려고 이제
쇼 쳐놓고 옵션을 풋옵션 쳐놓고 끌어올려서 개미들 따라 붙으면 태워버리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파이가 도대체 돈이 얼마나 없길래 이러는가 한번 볼까요? 일단 이렇게 EPS가 흑자가 아닌 기업들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다음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캐시플로우. 네, 그렇게 할 만했네요. 지금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적자 폭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캐시플로우 보세요. 마이너스 2.24, 마이너스 2.71 역대 최고입니다. 지난번에 마이너스 2.21 빌리언이에요. 빌리언. 와, 분위기 별로 안 좋은데요. 그렇죠? 팀랭크에서의 이 소파이 좋은 기업이긴 한데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네요. 네. 일단은 큰 기업으로 인수 합병되는 게 유일한 살길 같이 보여집니다. 오케이, 여러분 저희가 일단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전해드릴 뉴스들이 있지만 그건 저희가 나중에 별도의 영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조금 초반에 자꾸 말이 버벅버벅이어가지고 좀 템포를 좀 줄이다 보니까 뭐 좀 이렇게 잔소리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대신 여러분 오늘 같은 시장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를 계속해서 시장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주놀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제가 이제는 다시 한번 또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걸 이겨 나가야 되느냐, 그리고 쥐뿔도 모르면서 저희 멤버십 영상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인간들 그냥 가세요. 좋은 말 할 때. 정말 쓰레기들 많아요. 세상에 정말 많아요. 아주 악한 것들. 시장이 심판할 거야. 최선을 다해서 일단 함께 살아가야죠. 그렇죠?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